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명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합시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집합 얘기를 했는데요. 집합이 우리 인간이 가장 레이스트 최근에 만든 아주 중요한 학문이다 그랬어요. 집합이 모든 학문을 먹어서 이제 집합을 이용하지 않으면 현대 수학을 표현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첫 번째 단원에 우리가 집합과 명제를 대응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명제라 하면요, 말 그대로 명제가 뭐냐? 명제는 그냥 어떤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식이나 문장이냐? true, 참인지, false. 죄송합니다. 목이 막혀가지고 아침 일찍. 보세요. true, 참인지, false, 거짓인지가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3이다.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네요. 1 더하기 2는 5다. 명제 맞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분명하니까 명제라는 거죠. 서영우는 잘생겼다. 명제입니까? 저 자식이 다 서영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저놈만 서영우가 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면 이 명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명제는 거짓이든 참이든 분명한 식이나 문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말장난 같은 명제도 뭘 검증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따르죠. 이걸 집합에 대응시켜서 이제 우리가 집합적인 논리와 연산으로 이런 아주 오래된 명제도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 집합과 명제를 붙여놨어요. 논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단원인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철학을 대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해요. 명제 소리가 꼭 기억해야 될 대표적인 경우가 6가지 있어요. 그건 내가 첫 번째 명제에 관한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어떤 명제를 우리가 proposition 그래. proposition. 그죠? propose 하면 뭐죠, 여러분? propose 하면 뭘 제안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중하게 뭘 제안해서 yes, no를 바라는 건데요. 차 한잔 합시다. 그랬을 때 저쪽에서 yes 그러면 좋고 no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줄래 따라가면 스토커죠. 명제는 그렇게 propose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명제를 표시할 때는 P라고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어떤 조건 P보다 부정이다. 아직 제가 명제를 말 안 했어요. 어떤 조건을 설정했어요? 그놈의 부정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 조건이라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1보다 크다. 이게 지금 명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보다 큰데 어쩌라고요? 1보다 큰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건 어떤 조건이 제시된 거고요. 이런 조건의 부정이다 하면요, 이렇게 씁니다. not P라고도 있고요. 기호로 어떻게 해요? not P 이렇게 쓰기도 하죠. 어떤 조건의 부정, 그 말은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놈이 아닌 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분법적인 사고, 사회주의 아니면 민주주의, 공산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그죠?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안 좋은 사고죠. 부정이라 하면 그냥 그 본질을, 이 본질을 조금만 훼손해도, 손가락 기네요. 조금만 훼손해도 이게 다 뭡니까? 부정입니다. 부정은 본질을 훼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x가 1보다 크다의 부정은 뭐라고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a와 b와 c가 다 같다의 부정은 다 다르다. 물론 그것도 부정 중에 하나지만 올바른 답은 아니에요. a와 b와 c가 다 다르다의 부정은 a가 b와 아닐 수도 있고 b와 c가 아닐 수도 있고 c와 a가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셋 중에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그놈의 뭐다? 부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부정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학생이 대학에 간다의 부정은 어떤 학생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든의 부정은 또는이다라고 하고요. 또는의 부정은 모든이다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아까 쌤이 했던 것처럼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요. x가 1보다 크다. 명제 아직 아니에요. 1보다 큰데 어쩌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어떤 집합을 주어서 집합을 2, 3, 4라고 쓰면 보세요. 이 집합은 이 조건을 뭐로 만들어줍니까? 그렇네요. 참인명제로 만들어버리네요. 이 집합은 이 조건을 참인명제로 만들어. 이렇게 어떤 집합이 어떤 조건에 대응돼서 그 조건을 참인명제로 만들면 이런 집합을 그 조건에 대한 무슨 집합?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진리집합. 됐죠?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조건에 대응되어지는 집합이다. 그런 뜻이에요. 2, 3, 4가 이 조건을 만족해서 그놈의 참명점 어떤 집합이 만약에 0,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집합은 이 조건을 뭐로 만들어요? 거짓 명제로 만들긴 하네요. 거짓 명제로 만들긴 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 없다? 진리집합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명제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집합이 그 조건을 반드시 참명명제로 만들 때만 그 집합을 그 조건에 대응하는 무슨 집합이다? 진리집합이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니까요.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어떤 조건문을 설정하는데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죠? 얘를 무슨 정? 가정. 얘를 무슨 놈? 결론이다 라고 하는데요. 가정이면 결론이다. P이면 Q이다. 이런 P면 Q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문에 역이라는 게 뭐냐? 역은요, 결론과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 Q이면 P이다. P면 Q이다. 역은 Q이면 P이다. 부정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부정은 부정하는 거고요. 역은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 P이면 Q이다의 대우라는 게 있는데요. P면 Q이다. 대우는 그럼 뭐냐?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P면 Q이다의 대우는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문은 인간이다. 뭘? 대우는 영문은 인간인데 대우는 인간이 아니면 영문가 아니다. 그렇습니까? 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논쟁을 등장하는데요. 어떤 P면 Q이다라고 하는 조건문이 참이다. 이놈이 참이다 라고 쓰면 말로 쓰는 게 귀찮잖아요. 수학은 기호의 약속이니까 P이면 Q이다가 뭐다? 참이다. 줄하나 더 그으면 돼요. 됐습니까? 아, 여기다 집합을 대응시켜볼게.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놈을 포함하는 진리집합은 이놈을 갖는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아, 이렇게 조건, 명제와 집합을 대응시키는 과정이 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P면 Q이다가 참이다. 줄하나 더 그고요. 집합으로는 P가 Q에 모되어진다.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P면 Q이다라는 조건문이 참이면 그놈의 대우도 반드시 뭐 됩니까? 참이 됩니다. 됐죠? 아, 논술 시험에 증명하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P면 Q이다가 참일 때 그놈의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 인간은 동물이다. 동물이 아니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봐야 그거는 검증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래 옳은 얘기라고 하지만 논리적인 검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논리적인 검증은 뭐로 합니까? 당연히 집합을 해야 돼. 잠깐만 보여줄게. 여러분 보세요. 이 논제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진리집합으로 대응시켜 놓으면 P가 Q에 포함되면 그러면 Q의 집합이 P의 집합에 포함된다. 이 대우명제를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대응시켜서 증명한다는 겁니다. 얘가 무슨 점? 가정. 얘가 무슨 놈? 결론인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논리를 써야 되겠죠. 그죠? 부분집합 뭐였어요? 여기에서 임의원소를 끄집어낸 것이 여기 안에 있으면 보이면 됐죠. 됐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임의의 x의 원소를 여기서 하나 끄집어내면 그러면 x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는 절대로 q에는 없죠. 여집합 안에 있으면 여집합 그 집합 안에 없다는 얘기죠. q에 없으면 어디에도 없어요. 당연히 p에도 없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p가 q에 포함된다 그랬거든요. p가 q에 포함되므로 뭐 x는 p에 없죠. q에 없으니까 당연히 p에도 없지 않겠습니까? 됐죠? 여기 없으면 여기도 없죠. 그러면 p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여집합 안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끄집어낸 임의원소가 어디 안에? 여기에는 오게 되잖아요. 따라서 Q의 집합은 P의 집합에 포함된다. 뭐가 있으면 P가 Q에 포함된다는 가정만 있으면 Q의 집합은 P의 집합에 포함된다. 물론 우리가 집합에서 웬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검증하게 됐죠. 그렇지만 논리적인 검증이 집합과 명제를 대응시키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집업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5번째 테마가 여기 지금 내가 칠판에 쓰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명제의 5번째 중요한 테마를 제가 지금 칠판에 한번 쓰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지워지죠? 오늘 이상하네요. 그죠? 이게 뭐 약 먹었나요? 너무 더운가 본데요, 칠판이요? 그렇죠? 보세요. 5번째 중요한 테마.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보세요. P면 Q이다가 뭐다? 참이다. 줄 하나 더 온다 그랬죠? 발음 써줄까요? P이면 Q이다가 뭐다? 참이다. 됐습니까? 아하.
그러면 집합으로 대응시켜. P이면 Q이다. 이님의 뭐? 대우가 뭐라고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아,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조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집합이다? 아하, 충분한 조건이다. 됐습니까? 거꾸로요. 보세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됐습니까? 이건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속하는데요. 보세요. P면 Q에다가 참이면 지리집합으로 P가 Q에 포함되는 거고요. when이 Q가 아니면 P가 아닌데 포함된다는 걸 검증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뭐 조건적으로 쓰면 not Q이면 not 뭐다? P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증명했어요. 집합적으로 방금 내가. 그런데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한 조건. 이런 포함 관계 안에서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은 영문은 무슨 인간? 인간이기 위한 무슨 조건? 영문은 인간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 거꾸로 인간은 영문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한 조건. 그렇잖아요. 영문가 인간 되려면 자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인간이 영문가 되려면 키도 커야지, 수학도 잘해야지, 얼굴도 잘생겨야지. 죄송합니다. 인간은 영문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한 조건이다. 영문은 인간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한 조건이다. 인간은 영문이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여러분 보세요. 개미가 인간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로소이다. 자존심이 너무 뻥친 거죠. 그죠? 개미와 인간은 포함관계 있지 못해요. 따라서 개미와 인간은 필충분 조건과 상장할 수 없어요. 개미는 인간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은 개미이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될 수도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필충분 조건은 포함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더우니까 빨리 끝냅시다. 마지막으로요. 6번째 테마가 바로 뭐냐? 마지막 6번째 테마는요. 이런 거였어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가정과 결론, 조건을 증명할 때 가정에서 결론을 바로 유도하는 과정을 직접적인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직접적인 증명법이다. 그런데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럴 때는 간접적인 증명법을 쓰는데요. 그 간접적인 증명법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뭐가 있냐면 그냥 대우를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대우는 우리가 항상 참이다 그랬으니까 어떤 조건문이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그냥 대우를 쓰고 시작을 해요. 그죠? 이걸 증명하라 그 말은 이걸 증명하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게 규律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규律법은 규律가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연어가 강에서 새끼를 낳고 바다에 갔다가 죽기 살기로 돌아오잖아요. 인간은 길로만 지키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 인간들 나쁘는 놈이지 보세요. 규律법이 바로 뭐냐? 결론을 부정하는 건 똑같아요. 시작은 그죠? 그런데 얘는 결론을 부정하고 뚜따따라고 논리를 전개해 보니까 어머 세상에 모순이 발견되는데요. 어디에? 바로 이 가정의 모순이 발견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순이 왜 생겼어요?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어머나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는구나. 따라서 결론은 옳은 얘기구나. 이렇게 검증하는 방법을 규율법이다라고 해요.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개하는 과정은 굉장히 다르고 여러분들이 문제 연습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리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명제의 가장 중요한 6가지 테마인데요. 여러분 이걸 잘 보고 그리고 개념서를 읽으면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단어에서 뭘 노리고 있는지 뭘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개념서를 한번 정확히 읽어서 예습을 해오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집합과 명제를 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